is being recorded. 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김봉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서 오늘 세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의 마지막 세션인데요. ISE 네트워크 폴리시 내재화 방안이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로 ERS API와 PX 그리드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세션 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질문을 올리실 때는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션 마지막에 Q&A 시간에 질문을 제출해 주셔도 되겠고요.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있는 이메일이 발생되는데요. 해당 부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청 프로가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영 프로도 패널리스트로 함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이청 프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프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저희 ISE의 마지막 세션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은 주로 ISE에서 사용되는 AP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 IS에서 PX 그리드라는 너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어젠다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저희 ISE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복습하는 단계로 보실 수도 있고요. ISE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저희가 ISE에서 사용 가능한 API 그리고 ISE가 이제 타사 제품이나 저희 시스코 내부에 있는 이 에코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들과 인터그레이션을 할 때 꼭 필요한 PX 그리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속 단계로 해서 간단한 소개 그리고 키포인트 그리고 데모로 PX 그리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복습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ISE가 대체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시즌에 총 4개의 토픽을 준비하면서 다뤘던 유스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요. 물론 이제 ISE 기능상 저희가 모든 것을 다루진 못했고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한 번씩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죠. 디바이스 관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ISE에서 타카스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보안 접근 제어 관리 방식이고 그리고 커맨드 그리고 이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들을 제한함으로써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바이스를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권한이 워낙 많다니까 이제 그 권한을 최대한 축소화시키고 그리고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그런 원칙에서 이제 디바이스 관리 기능이 출시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 타카스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당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 별도로 저희 IS의 타카스 라이센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기본적인 라이센스에서 포함되는 기능이죠. 저희 이제 무선과 이제 게스트 그리고 유선 액세스 관련해서 즉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이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접근 제어 정책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접근 제어 정책은 타카스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면 그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 유선, 무선 그리고 게스트의 접근 제어는 저희가 이제 레디오스를 통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2.1x 또는 MAB 또는 이제 웹 인증을 통한 인증 방식을 통해서 일단 사용자들이 저희 네트워크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저희가 바로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센티케이션 인증이 완료된 다음에는 어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은 가능하나 어떠한 권한으로 어떠한 어, 어떠한 그 네트워크 환경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권한 부여인 어서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은 바로 저희 3A 인증에서 첫 번째 어선티케이션 그리고 두 번째 어서라이제이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접근 제어 정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산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SE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되게 쉽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게 뭐 네트워크 서버든 네트워크 장비든 서버든 또는 이제 IoT 장비든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인지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장비가 어떠한 장비인지 분석을 해드리고 그 분석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10.0.0.1이라는 IP가 액티브인 상태로 확인이 되었는데 해당 IP가 어떠한 장비에 할당되어서 사용 중인지 뭐 레디어스를 통해서 또는 DHCP를 통해서 또는 저희 디바이스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얘가 IP폰이다 또는 뭐 프린터다 등을 이제 구분해서 분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한 자산으로 이제 바로 어센티케이션 및 어서라이제이션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자산 가시성용으로 회사 내부의 자산 현황 관리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희 그 접근 제어 정책과는 달리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이제 BYOD인데요.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단말기나 그 노트북 같은 걸 회사 내부로 들고 들어왔을 때 관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저희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ISE에서 BYOD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세그멘테이션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트러스트 셋. 저희가 사실 여러 토픽을 다루면서 이 트러스트 셋에 대해서 엄청 많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SGT라고 해서 태그로 이제 권한을 분리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있는 그런 IP를 기반으로 또는 이제 빌랜 기반으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그 기반으로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권한 설정이 다시 필요 없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정보는 ISE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SGT 정보는 저희 이제 시스코에 있는 내부에 있는 기타 보안 솔루션과도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흔히는 이제 이 SGT 정보를 방화벽 또는 스텔스워치에 모두 이제 공유를 해서 보안적인 이 정책을 조금 더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 세그멘테이션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더 아래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와 포스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컴플라이언스와 포스처 기능은 회사 내부에 있는 단말기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등을 판단해 드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예를 드신다면 안티바이러스 정도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이 단말기가 회사 내부에서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이러스를 설치를 했는지 또는 이 안티바이러스가 최신 버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혹시 이 최신 버전이 아니다 또는 아예 깔려있지 않다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차단한다든가 또는 빨간색의 태그를 보유하는 그런 존으로 보내서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만 접속 가능하고 내부 시스템은 접속이 안 되게끔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말기에 필요한 그 어플라이언스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안 연동 기능인데요. 앞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방화벽이나 스텔스워치 같은 이런 제품과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SE에서 이 PX 그리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이죠. PX 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SGT 정보나 ISE에서 보여있는 자산 정보 등을 다른 보안 시스템에 보내서 그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송은 보안 연동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위협 중심 NAC라는 것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SE는 이제 아시다시피 모니터링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냐 없냐라는 접근 제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다른 제품에서 얘가 위협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제품에서 ISE로 이 NAC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ISE에서 바로 정책을 활성화해서 해당 IP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ISE에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ISE에서 똑같이 데이터를 방화벽으로 전송해서 아예 ACL 단계에서 차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안 연동을 하고 보안 연동에서의 데이터 전송은 바로 이 위협 중심 NAC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들 아마 윗 내용보다 더 잘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EN 제품이죠. SDA과 연동해서 SGT를 할당하고 이제 스위치나 라우터에서의 설정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 보안 연동 또는 위협 중심 NAC 또는 이 SDA와의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 모두는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PX 그리드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 ISE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고요. 저희가 앞서 3번의 세션을 거쳐서 이 몇몇 기능들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래도 조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빠진 내용이 있다 또는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다음 시즌의 ATX를 꼭 한번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ISE에서 이 상황 정보가 그러니까 ISE에서 수집할 수 있는 이 정보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IS에서 정책 설정도 하고 IS에서 PX 그리드 또는 API를 통해서 파트너사 또는 저희 시스코 내부에 있는 기타 보안 솔루션 또는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정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IS에서 주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장비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NAC를 통해서는 어떠한 위협이 존재하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서버 쪽 취약점을 찾는 이제 스캔 툴이죠. 레피드 7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피드 7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서버나 네트워크 IP만 넣어주면 얘가 이제 스캔 툴을 돌려서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알려주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레피드 7과 저희 ISE를 인터그레이션해서 레피드 7에서 이제 스캔한 결과를 ISE에 전송해서 ISE에서 그 해당 결과 값을 통해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에 대한 방지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과 CBSS가 이렇게 별도로 더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뿐만 아니라 이 해당 정보들은 유선 연결, 무선 연결 또는 VPN 연결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들어오든 모두 이제 차단해서 아이스 내부에서 활용하되 또는 이제 PX 그리드나 API를 통해서 기타 시스템과도 연동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ISE라고 할 때는 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사용자나 디바이스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게끔 확보하는 목적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나 디바이스를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판단을 하겠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어센티케이션을 통해서 802.1x인 경우에는 저희 AD 또는 저희 유저 아이덴티티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인지 판단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인지는 저희가 등록하는 이 디바이스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키포인트인데요. 만약 저희 DNAC랑 연동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디바이스 정보를 저희가 직접 긁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저희 DNAC를 인터그레이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디바이스 정보는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디스트들을 ISE에 미리 입력을 함으로써 해당 장비들이 네트워크를 접속하려는 시도를 할 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똑같이 AD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MAB 인증을 통하신다고 했을 때 맥 주소 리스트를 미리 ISE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802.1x가 아닌 사용자 아이디 기반 인증을 사용하실 때에도 저희 아이덴티티 소스에 꼭 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상황에서는 이제 AD를 인터그레이션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ISE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들이 기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제품들을 보면 흔히는 수집되는 정보의 IP 정보만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에 운영했던 환경을 보면 이제 거의 맥 주소랑 IP 주소랑 묶어서 툴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스트가 온다고 해도 미리 이제 게스트가 들고 돌아올 단말기에 맥 주소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맥 주소를 입력을 하고 대응되는 IP 주소를 부여해줘서 이제 권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이제 정보 수집할 때도 그래서 IP 주소만 이렇게 수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 I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 상세하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단말기가 현재 저희 회사 내부에 어떤 위치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지, 몇 시부터 접속이 됐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모두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유 중 하나가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보안 침해 사고가 자주 일어났었어요. 제가 옛날에 운영했던 환경에서. 그래서 보안 침해 사고가 일어났는데, 물론 이제 그 침해 사고를 제가 IS에서 본 건 아니고 기타 이제 솔루션에서 확인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웹방화백이나 IPS에서. 근데 거기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IP 주소 또는 IP 주소와 대응되는 이제 사용자 이름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 정보가 마냥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흔히는 이제 제가 AD 정보를 받지만 그 자리에 가서 사람을 찾아보면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세한 정보를 많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단말기에서 지금 침해 사고가 일어났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데만 한 30분이 걸리다니까 이미 공격이 다 내부에서 퍼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히 그 위치를 판단하고 차단 조치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되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단말기까지 바로 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랜선을 뽑든 아니면 아예 시스템을 새로 깔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보안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데는 많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S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얘가 이제 혼자 꼭꼭 묶어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 보안 기타 솔루션에 모두 공유를 해서 얘들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보 전송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네트워크 장비 그 NG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 로그를 보시면 사실 ISE와 인터그레이션 하지 않으면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제 커넥션 로그에 IP만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당 IP가 수상한데 하고 누구 IP지라고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IS와 연동해서 사용을 한다면 ISE에서 이 IP와 연관된 유저 아이디 정보까지 전송을 하면서 엔지파이어에서 보다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스텔스 워치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스텔스 워치 같은 경우에도 얘는 보안 모니터링 툴이에요. 이제 내부에서 어떠한 공격이 이제 내부 확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툴인데 모니터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모니터링 할 때는 ISE에서 주는 정보를 참조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되 모니터링한 결과값을 똑같이 이제 저희 ISE에 전송해서 ISE에서 어센티케이션 또는 어서라이제이션 방식을 통해서도 접근 제어를 바로 진행해서 공격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IS에서 정보를 보유한다고 해서 얘 차원에서 모든 이 정보 수집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스코 있는 내부 시스템에 모두 이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서로서로 더 빠른 보안 위협 대응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식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REST API를 통해서 또는 PX 그리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일단 이 에코시스템 소개에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ISE를 사용을 하신다면 흔히 어떠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내부의 환경을 보호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무조건 어서티케이션이 들어갑니다. 인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은 게스트 인증 또는 이제 임직원 인증 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상주 인력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분들 인증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들어올 장비에 대한 인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은 이제 무선, 유선 저희가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증이 완료된 다음 들어오는 이 장비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희의 이 포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단말기가 안전한지 그 안전 여부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단 보안 프로그램이 안티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뭐 DLP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메일을 모니터링하는 클라이언트 또는 이제 프린트를 모니터링하는 클라이언트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또는 최신 버전으로 운영되었는지 이 단말기 자체의 보안성을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테이션을 통해서 어서라이제이션 즉 권한 부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를 할 때에는 이 세그먼테이션에 있는 이 SGT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권한을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식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 태그를 할당하고 해당 태그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지 미리 정리를 해두시고 인사팀은 인사팀이 필요한 정보만 이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RTC라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기타 보안 프로그램과 데이터 연동 또는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보다 강화된 보안 정책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SE를 사용을 하신다면 순차적으로 한층 한층 검증을 거쳐서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API랑 PX 그리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PI라고 하면 이제 ISE가 정보를 전송하는 한 가지 방식인데요. API는 이제 저희가 흔히 REST API죠. 그래서 이 IS에서는 ERS라고 지금 적혀 들어가 있습니다. RESTful Service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HTTP 메소드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REST API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PI 유형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모니터링 API가 있고요. 또 하나는 REST API입니다. 그래서 REST API는 저희가 HTTP 메소드에서 사용 가능한 이 get, put, post, delete 이 네 가지의 메소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ISE의 MNT 노드에 대한 실시간인 이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NT 이 노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IS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MNT에 들어가 있고요. 주로 모니터링 역할을 진행하고 외부와의 이 정보 소통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API는 MNT 기반으로 이제 정보를 보내고 REST API는 HTTP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 HTTP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API를 보시면 보통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사용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일단은 이 세션별, 노드별 정보를 수집할 때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MNT 노드에는 저희 ISE에서 생성되는 이 정보들이 거의 MNT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션과 노드 정보를 수집할 때 모니터링 API를 사용하게 되고요. 세션을 관리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세션 수량, 그리고 세션 목록, 그리고 개별 세션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트러블 슈팅할 때도 저희 모니터링 API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COA라고 Change of Authorization인데 물론 COA 설정은 ISE 토반에 이 COA 관련된 어토로 이제 이 COA 인증을 다시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모니터링 API를 통해서 필요할 경우 재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데이터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어떠한 장비 또는 어떠한 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어서라이제이션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되긴 한데 자동으로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OA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바로 얘가 이제 새로운 이 권한을 받아가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COA 자체를 이제 저희 ISE에서도 실행이 가능하지만 대규모로 이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API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니터링 API에서 사용 가능한 이제 뭐 액티브 세션을 확인할 때는 API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MNT는 현재 사용 중인 MNT 노드의 IP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ISE 한 대로 4개 노드를 모두 활성화해서 사용하면 ISE의 장비 IP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구축 규모가 커서 MNT가 별도로 운영될 경우에는 이제 이 MNT의 실질적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모니터링 API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실제로 이 API를 실행했을 때 보이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화면은 포스트맨을 통해서 저희 API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포스트맨에서 이제 필요한 어서라이제이션 정보를 넣고 API를 넣어서 이 활성화되어 있는 세션을 받아보는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세션이 몇 개인지 이렇게 바로 받아서 볼 수 있고요. 해당 정보와 이제 IS와 매핑해 봤을 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저희가 I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혹시 저희 IS의 이러한 정보들을 IS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여러 개의 제품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API를 통해서 이 정보를 긁어다가 다른 플랫폼에 띄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맨을 이용해서 저희 활성화된 세션을 확인도 가능하고 그 활성화된 세션 중 그중 하나의 구체적인 맥 주소나 IP 주소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떠한 디바이스인지, 현재 해당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 등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두 저희 API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해당 내용을 사용을 하시려면 저희 IS에서 일단은 이 ERS를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어디에서 활성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모든 API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스트일 경우, get일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날려야 되는지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API 도큐멘테이션이라고. 그래서 해당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내용도 잠시 후 저희가 어디서 확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API를 사용을 하시려면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 꼭 새로 이제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ISE를 관리하는 계정은 다들 별도로 사용을 하시고 있을 거고요. ERS와 관련된 계정은 별도로 그룹을 생성해서 그 그룹 내에 이제 계정을 생성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그냥 저회용으로 즉 저희 get이나 포스트를 사용할 때는 오퍼레이터 권한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푸시나 딜리트 같은 삭제나 이제 추가하는 이런 액션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권한을 분리해서 그래도 어드민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진행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신다면 보안적으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ERS용 계정을 별도로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계정으로 ISE에도 등록을 하고 API용으로도 사용한다면 어느 한쪽 세션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API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PX 그리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PX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 다른 플랫폼 기간에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데 많이 쓰게 됩니다. 앞서 이제 뭐 방화벽도 예제로 많이 들었고 스텔스워치 그리고 저희 DNAC까지 이런 제품들과 이제 인터그레이션해서 사용을 하시려면 꼭 저희 IS의 이 PX 그리드 노드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X 그리드 노드는 일단 사용을 하실 때 저희가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802.1x 인증을 하는 그 기본 라이센스가 아닌 그 더 윗단계 라이센스를 통해서 PX 그리드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PX 그리드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ISE에서 이 내용들을 PX 그리드를 통해서 제3자로 보내는 겁니다. 제3자는 저희 시스코 내부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외부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는 웹 거죠. 스플렁크로 데이터를 전송해도 저희 이제 이 PX 그리드를 통해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ISE에서 SGT 정보를 방화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런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저희 내부에 있는 기타 보안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3의 이 프로그램에서 ISE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흔히 이제 스텔스워치를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스텔스워치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ISE로 보내서 저희 어센티케이션이나 어서라이제이션 정책을 통해서 제한을 걸 수 있다고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PX 그리드를 통해서 ISE로 정보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PX 그리드는 외부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로 받아들이는데도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텔스워치가 여기 있다고 해요. 그러면 스텔스워치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달라고 정보를 저희 ISE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ISE에서 보니까 얘는 이건 방화벽에서 처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방화벽으로 다시 해당 정보를 보내서 차단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저희 PX 그리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사실 3번 시나리오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저희 PX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 제3의 시스템에서 저희 내부에 있는 ISE가 아닌 기타 제품으로 바로 정보를 보내서 차단 조치를 취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X 그리드를 사용할 때에는 흔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많이 상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용 가능한 시나리오가 엄청 많습니다. 이 PX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러면 저희 이 PX 그리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ISE가 4가지 노드가 있다고 하면 PX 그리드를 사용할 때는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퍼블리셔, 그리고 컨트롤러,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렇게 3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ISE의 저희 팬 노드와 에멘트 노드가 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PX 그리드로 전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ISE의 팬 노드나 에멘트 노드가 흔히는 퍼블리셔 기능 신분을 갖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주로 하는 게 인증서에 대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타 제품과 인터그레이션해서 사용을 한다면 꼭 양쪽에서 같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연결이 되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인증서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인증서 정보를 검증하는 것을 이 컨트롤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 인증을 주로 얘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 PX 그리드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공유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인증서 정보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공유할지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 저희가 데모 환경에 들어가서 이 클라이언트가 대체 어떠한 정보들을 외부로 보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신분 인증과 이제 권한 부여를 합니다. 주로 신분 인증과 권한 부여.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인증서를 통한 신분 인증을 하고 필요한 어떠한 정보들을 보낼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화벽이랑 ISE랑 인터그레이션 사용할 때 IS에서 방화벽으로 정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정보를 보낼지는 클라이언트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보낼 것인지는 클라이언트에서 알려주되 저희가 IS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잠시 후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모에 앞서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ISE 3.0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3.0 버전에서는 현재 어떠한 장비들과 인터그레이션해서 이 PX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리스트를 열어서 보시면 이 장비로 주로 어떠한 정보들을 보내고 있는지 이렇게 밑에 부분이 구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본다면 이 내용은 FMC를 저희가 PX 그리드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때 FMC에서 구독 가능한 토픽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작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코어예요. 그래서 코어에서는 주로 저희 펜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 구독 정보를 FMC로 전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트러스트셋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바로 SGT를 전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 정보, SGT 정보, 그리고 그 더 아래에 보시면 이제 어댑티브 네트워크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ANC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감지되었을 때 위협에 관련된 이 정보들을 전송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스위치나 라우터의 포트를 닫아버린다든가 방화벽에서 ACL을 추가해서 어떠한 특유의 IP나 포트를 차단한다든가 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 보안 장비들을 인터그레이션 하면서 구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FM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독을 할 수 있고요. MNT 같은 경우에는 보다 조금 적게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DNAC 또는 스틸스워치를 연동했을 때 과연 ISE에서 어떠한 정보를 긁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바로 이 리스트업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PX 그리드와 연동을 할 때에는 꼭 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SE는 ISE대로 인증서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NG파이어랑 연동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 해당 IS의 인증서를 NG파이어에서 등록을 해줘야 되고 NG파이어의 인증서도 ISE에서 등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의 인증서가 매핑되었다고 라고 해야만 이 커넥션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PX 그리드와의 연동은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인증서를 통해서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퍼블리셔가 같은 인증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ISE에서는 인증서를 바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E에서 인증서를 생성을 해서 연동을 해주시면 제일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E에서의 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는지도 잠시 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ISE에서 이러한 PX 그리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과연 이 공격받은 호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말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 상황에서 외부로 데이터 요청을 보내겠죠. 그래서 나가려다 보니까 방화벽에서 얘가 이상한데 라고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탐지를 하고 방화벽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ANC를 통해서 ISE로 보내게 됩니다. 얘 이상하니까 얘 네트워크 액션들을 도치 좀 해봐봐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ISE에서 이 해당 RP와 연관된 태그를 통해서 얘를 일단 경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끼리 이렇게 연동을 해서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잘 체현이 되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 마우스가 있는 이 위치에 레피드 7이 한 대 있어요. 저희가 스캔 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스캔 툴에서 돌려서 보니까 이 스위치가 또는 이 방화벽에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피드 7이 PX레드를 통해서 ISE로 해당 장비가 현재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취약점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IS에서 똑같이 정책 설정을 해서 해당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정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격리 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더는 트래픽을 전송할 수 없게끔 만든다든가 또는 보다 안전한 이제 빌런으로 보내서 필요한 기능만 수행하도록 옮긴다든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내부의 환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두 저희 방금 전 이 구독 현황에서도 확인했던 ANC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PX 그리드 1.0과 PX 그리드 2.0이라는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떠한 구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X 그리드 1.0은 사실 제일 큰 차이점이 1.0은 XMPP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2.0부터는 REST API 또는 웹서킷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웹서킷을 통해서.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단에 이 통신이 더 활발하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3.0 버전까지, ISE 3.0 버전까지는 PX 그리드 1.0과 PX 그리드 2.0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ISE 3.1 버전부터는 저희 PX 그리드 2.0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PX 2.0부터는 아예 다른 이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1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과 2.0 사이에 이 통신 방식 외에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맨 아래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레디어스가 장애 났을 때 얘가 인증이 왜 실패했는지 그 상세한 정보를 PX 그리드 2.0에서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에러가 난 디테일한 정보, 예를 들어서 원인이 뭐고 어떠한 사용자가 지금 에러가 난 상황이고 인증은 어느 상태에서 끊겼고 그리고 이 레디어스와 관련된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파일러 설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그 프로파일링 정책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 값들을 기타 네트워크 장비에 전송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상태 체크인데요. 저희 시스템 헬스 상태를 체크함으로써 이제 CPU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고 메모리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기존은 이제 SNMP를 통해서 이 상태들을 모니터링 했었는데 PX 그리드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러한 내용은 PX 그리드 2.0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깐 ISE 환경으로 들어가서 일단 ERS를 활성화하는 위치와 PX 그리드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SE, 제가 오늘 준비한 환경은 3.0 버전입니다. 그래서 PX 그리드 1.0과 2.0 모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REST API를 사용함에 있어서 활성화시켜야 할 ERS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RS 설정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래에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설정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세팅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스 아래에 ERS 세팅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이 ERS를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ERS 기능을 REST API죠. RESTful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이드는 바로 위쪽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 슬라이드에서 봤죠. 어떠한 API를 사용할 때 get으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post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는 바로 이 윗부분에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서는 ERS 활성화도 하고 이제 저희 가이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X 그리드를 사용을 하신다면 PX 그리드 활성화는 세팅이 아닌 디플로이먼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ISE가 보이겠죠? 제가 지금 사용 중인 환경은 모든 노드가 한 대의 ISE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해당 ISE를 클릭을 하고 PX 그리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 대로 구축을 할 경우에는 PX 그리드 노드를 찾아내서 해당 내용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PX 그리드 그리고 저희 API를 일단 활성화해 주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활성화가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 PX 그리드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X 그리드는 똑같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래에 PX 그리드 서비스가 따로 있고요. 3.0부터는 이제 이렇게 서브 메뉴가 생겼어요. 2점대 버전은 PX 그리드 서비스라는 메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브 메뉴가 생겼고 클릭을 해보시면 PX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갈게. PX 그리드 서비스 메뉴에서 세팅 아래에 보시면 오토매티클리로 이제 인증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DNAC를 인터그레이션 하든 FMC를 인터그레이션 하든 인터그레이션 하는 시도를 보낸다면 이 ISE PX 그리드에서 이 인터그레이션 시도를 승인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클라이언트 매니저에서 해당 내용이 지금 인터그레이션 하려고 시도하네 하고 보여서 수동으로 어프로브 할 수도 있고요. 매번마다 하는 게 귀찮으시다고 하시면 세팅스를 통해서 아예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인터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보안적으로 체크를 하고 추가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에서 수동으로 어프로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체크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연동이 실패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데이터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에서는 현재 인터그레이션 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3.0 버전부터는 이렇게 상세하게 메뉴로 나뉘어서 매개 내용 확인이 가능한데요. 2점대는 메뉴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메뉴에서 길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인터그레이션해서 들어온 장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ISE에서 받아가는지는 저희 다이그노스틱에서 XMPP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3.1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PX 그리드 1.0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XMPP라고 뜨게 되는데요. 3.1부터는 웹소켓 인증만 사용하기 때문에 웹소켓 정보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용 중인 환경은 3.0이기 때문에 XMPP로 들어온 이 연동하는 장비들의 디테일한 정보가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네, 제가 FMC가 지금 인터그레이션 돼 있거든요. 그래서 FMC를 풀어서 보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IS에서 FMC로 보내주고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GT 정보나 ANC 정보, 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어 정보, 그리고 제가 또 스텔스워치도 인터그레이션을 해뒀거든요. 스텔스워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제가 구독할 수 있는 내용이 4가지가 있어요. FMC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SGT나 ANC는 있는데 얘와 달리 단말기에 대한 엔드포인트 관련된 프로파일을 적게 전송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어떠한 장비를 인터그레이션 함에 따라서 구독할 수 있는 내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구독할 수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 PX 그리드와 MNT를 연동했을 때 MNT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보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더 보고 넘어갈 게 저희가 인터그레이션을 하려면 인증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IS에서 바로 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데 해당 내용도 똑같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래에 서티피케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해야 할 인증서를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임포트, 엑스포트 방식을 통해서 필요한 인증서를 등록시키고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인증서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항시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만료가 될 인증서가 있는지. 그리고 IS에 올라와서 매번 확인을 하기 귀찮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보를 발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사용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PX 그리드를 사용을 하실 때 활성화해야 하는 위치, 그리고 필요한 인증서, 그리고 인터그레이션이 완료된 다음에 정보 확인하는 부분까지 데모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메뉴가 많은데요. 오늘의 내용은 모두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래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으시고요. 거의 다 시스템을 통해서 완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희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오늘의 키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API랑 PX 그리드는 모두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두 내용이 이제 수출하는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PX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위협이 대응 가능한데 앞서 소개해드린 물론 이제 저희 기타 보안 제품과 인터그레이션해서 위협 대응도 가능하고 제3의 이제 스캔 툴까지 인터그레이션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 위협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3.1부터는 저희 PX 그리드 1.0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1.0과 2.0의 차이점도 꼭 명심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 때는 해당 내용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우측 하단에 Q&A 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세션이 완료되면 설문조사가 발송되는데 저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최대한 우점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별도로 올라오는 질문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일단 여기서 지금 방금 질문 하나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난 세션 다시 보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세션 다시 보기는 제공이 되어 있지 않고요.
혹시 뭐 빠진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다음 시즌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즌에도 ISE 관련된 내용을 다루니까요. 그때 이제 필요한 세션이 있으면 등록하고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